네, 안녕하세요.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이제 선형화 미분이라는 새로운 챕터죠. 우리 3.9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3절 이전, 3장에 있는 이제 이전의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을 건데 혹시 읽어보시다가 좀 까먹은 게 있으시면 복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선형화 미분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조금 안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먼저 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증명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는데요. 우리 3강에서 이제 이런 걸 증명을 했어야 됐어요.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미트 어 n제곱근 fx 그죠? 얘가 n제곱근 l로 수렴한다. 물론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l이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 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증명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까먹고 안 해가지고 증명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뭘 증명을 했었냐면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가 뭐 l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g가 gy라고 할까요? gy가 continuous at l이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c로 갈 때 g fx의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g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고 다시 말하면 gl이란 뜻이죠. 극한과 함수값을 취하는 두 어떤 액션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4강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gy라는 걸 n제곱근 y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n제곱근 y가 l에서 연속임을 우리가 확인만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n제곱근 y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제곱근 y가 l에서 연속인 것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룰을 증명을 하려면 n제곱근 y라는 함수가 l에서 연속인지 이걸 증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y라는 변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fx는 n제곱근 x가 l에서 연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부호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l의 부호가 조금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죠. 만약에 n이 짝수면은 그러면은 l은 아무거나 다 안 되죠. 0보다 크거나 0 이상이어야 돼요. n이 홀수면은 l은 이제 아무거나 다 되죠. l은 아무거나 다 됩니다. 자, 짝수인 경우에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양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음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x가 뭐 l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기 좀 싫어가지고 a라고 쓸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n제곱근 x가 n제곱근 a다. 자, 이거를 증명을 하면 연속임을 증명을 하는 것일 텐데 그죠? 그러면은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딱히 아무거나 양수인 경우에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0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가 0이다 라고 쓰는 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수는 양수일 때밖에 정의가 안 되니까 0 이상일 때만 정해야 되니까 음수일 땐 정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0으로 가는 극한값은 생각할 수 없고 우극한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 증명해야 되는 것도 약간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맡기고 뭐만 증명을 할 거냐면 양수인 경우만 깔끔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n이 짝수냐 홀수냐 이런 것도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양수인 경우만 할게요. 음수인 경우나 0인 경우도 사실 논의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양수인 경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있어서 어떤 델타를 잡아서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연속성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0보다 크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죠?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fa가 엡실론보다 작은지 네,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fx-fa라는 것은 절대값 n제곱근 x n제곱근 a가 될 거고요. 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목표가 될 텐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유리화를 시켜주면 x-a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x-a로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뭘 곱해요? 조금 기다란 수를 곱하죠. 좀 쓰기 귀찮긴 하지만 적어보겠습니다. n제곱근 x의 n-1승 그다음에 n제곱근 x의 n-1승 a 그죠? 쭉쭉쭉 2승이겠죠. 2승. 그 다음에 n제곱근 a의 n-1승. 자, 이거를 곱해주면 x-a가 나오겠죠.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곱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은 분자는 x-a, 분모는 n제곱근 x의 n-1승 더하기 n제곱근 x의 n-2승 a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제곱근 a의 n-1승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절대값을 붙이셔야겠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x-a라는 값은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는데 분모는 이제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없으니까 약간의 이제 범위를 여러분이 찾아줄 필요가 있겠죠. 자, 범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x에 대한 범위를 한정 지어서 범위를 찾아주는 게 조금 편해 보입니다. 자, x에 대한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델타를 아무거나 잡을 텐데 x가 막 0 되고 그러면 이 숫자가 이제 좀 어, 이상해지겠죠. 저는 이 숫자가 조금 0보다 큰 어떤 수가 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조금 사실 0이어도 큰 문제가 없긴 한데요. 어, 네, 그냥 하겠습니다. 사실 0이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죠? 왜냐면 a가 지금 양수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n제곱근 an-1승 전에 뭐가 있냐면 n제곱근 x의 a의 n-2승 그죠? 더하기 n제곱근 a의 n-1승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이 수는 절대 0이 아니고 x가 0이면은 얘가 이제 0이 되니까 여튼 간에 0 근처에서는 절대 0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0보다 그냥 크다라는 조건만 있어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델타를 한번 a로 잡아보고 가보죠. 델타를 a로 잡게 되면 절대값 x-a가 지금 a보다 작은 거죠. a 양수니까 a로 잡아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x는 0과 2a 사이에 있게 되는 건데 자, 여튼 분모에 있는 수는 기본적으로 양수기 때문에 x도 양수, a도 양수니까요. 그죠? 네, 분모에 있는 수는 양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분모는 기본적으로 작아질수록 숫자는 커지는 거죠. 분모가 작으면 숫자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수를 들고 오면 숫자는 더 커져요. 자, x랑 0 중에서 0이 더 작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그냥 0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을 대입한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니까 0으로 내가 바꿔치기 하면 숫자는 전체적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다 0을 대입하고 x 자리에 그 다음에 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숫자는 전체적으로 커지겠죠. 자, 그럼 얘가 엡실론보다 작게 잡으면 우리 끝나는 거죠. 그럼 자, 절대값 x-a 나누기 n제곱근 a의 n-1승이 엡실론보다 작길 원하니까 절대값 x-a가 n제곱근 a의 n-1승 엡실론보다 작길 원해요. 그럼 델타를 뭐로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n제곱근 a의 n-1승 엡실론 잡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두 개 다 동시에 성립하게 잡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델타는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델타는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얘랑 얘 중에서 작은 걸 택하시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증명 작성할 수 있겠죠? 해봅시다. 자, 엡실론 잡고요. 그리고 델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랑
n제곱 근 a의 n-1승 엡실론 중에 작은 거 양수겠죠. 그래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x-a가 0보다 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연속성을 지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델타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델타는 a보다 지금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0과 2a 사이에 있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 명제가 뭐였냐면, n제곱근 x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게 이제 엡실론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죠. 자, 유리화를 이제 똑같은 앞에서 지금 이제 유리화를 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분자 분모 조금 기다라는 숫자를 곱해 주시면 분자는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분모는 n제곱근 x n 마이너스 1승 더하기 n제곱근 x n 마이너스 2승 a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제곱근 a의 n-1승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x가 있는 것들을 전부 0으로 바꿔치기 하면 분모는 작아졌으니까 숫자는 전체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랑 좀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숫자 하나 더 적을게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절대값 x-a가 지금 델타보다 작다 그랬는데 델타가 n제곱근 a의 n-1승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증명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 어렵나요? 사실 크게 앞에서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n제곱근의 연속성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문제 7번인데요. 이제 원래는 제가 준비를 못했었는데 임용 문제 사이값 정리를 관련한 문제가 두 문제 있더라고요. 전체 기출 문제 중에. 그래서 그 두 문제를 네,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먼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한 문제였고요. 네. 임용 06-14 2006학년도 14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 f가 0, 1에서 정의된 실함수인데요. 이랬을 때 뭐 n은 이제 fix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n 플러스 1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x의 n승 dx가 fc가 성립한대요. 그러면은 어, 이걸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이걸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써보죠. 이걸 우리가 네, 증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C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증명할 때는 사이값 정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연속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연속성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꼭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식에서 여러분이 식을 관찰해 보시면 x n승하고 n 플러스 1이라는 조합은 좀 잘 어우러지는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적분하기 참 좋은 함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fx를 내가 없애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fx만 없으면 적분하면은 이제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분하기 쉬운 함수가 되니까 fx를 좀 없애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fx에 분명히, 연속 함수인데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정답을 얘기하긴 좀 그래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fx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쪽에 있는 게 사이값 정리를 내가 적용해서 여기 있는 이 값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상수잖아요. 그죠? fx는 고정되어 있고 n도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이 식은 상수란 말이야. 그래서 상수는 fc를 만족하는 그 c를 찾기 위해서는 어, 분명히 내가 어떤 함수값과 어떤 함수값 사이에 이 상수값이 존재해서 그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사이값 정리가 그거잖아요. FA랑 FB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 K는 FC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니까 어떤 함수값과 어떤 함수값 사이에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정리를 사용할 수 있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그래서 fx를 최대값을 내가 large m, 최소값을 small m이라 놓으면 이쪽에 있는 이 적분값은 m 플러스 1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mx의 n승 dx 그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fx는 스몰 m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0부터 1까지 mxn승 dx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m이라는 건 상수니까 밖으로 꺼내고 m 플러스를 자기 여기 안으로 들여보내면 m 플러스 1 x의 n승을 적분하면 xn 플러스 1승이니까 정적분값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셈이 나온다고요. 얘는요. 스몰 m이잖아요. 아하. 최대값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최대값이 나오게 하는 함수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함수값이 되는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증명 끝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좀 포멀하게 적을 필요가 있겠죠. 해봅시다. 자, by 제가 예전에 맥시멈 미니멈 티오렘이라 썼는데 솔직히 그건 좀 이상한 말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한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네, extreme value theorem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가 되어 있고 한국말로는 우리 교재는 4.1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굳이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extreme value theorem에 의해서 f 해서 maximum 그죠? 최대값 large m을 가질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죠? A에서 가진다 칩시다. 마찬가지로 미니멈도 가질 거예요. 스몰 m이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m 플러스 1 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의 x의 n승 dx는 어디 사이에 있냐면 m 플러스 1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라지 m dx 그죠? 조금 라지 m 자리가 없네요. 조금 더 작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m 플러스 1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라지 m xm 플러스 x의 n승 그죠? x의 n승 dx 이거보다 어, m 플러스 1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라지 m fx dx 뭐래요? fx n승 dx 그죠? 그다음 이거보다 누가 더 크냐면 m 플러스 1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스몰 m x n승 dx 자 이게 좀 더 크겠죠? 자 근데 이제 좌변은 뭐가 되냐면 라지 m 우변은 뭐가 되냐면 스몰 m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 결국에는 intermediate value property 사이값 정리에서 A와 B 사이에 그죠? There exists C in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C가 존재해서 FC는 n 플러스 1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xn승 dx를 만족시킨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수면 끝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 있는 내용은 진짜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조금 길긴 했는데 여러분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만약에 진짜 처음 배우셨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어렵고 증명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다음에 그 정의가 어떻게 나온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문제들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풀었던 거랑 좀 다른 형태고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이게 최대 고비예요. 이제 그 뒤로는 이 정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잘 버티셨으니까, 네.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진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제 선형화와 근사, 선형화와 미분, 이게 우리 어, 제목이었죠. 네, 이걸 진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3.9절, 3.9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3.9절을 펼쳐주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자, 어, 이제 우리 3장에서는 미분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미분법은 여러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네, fx라는 함수가 뭐 sin x, cosine x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루기가 불편한 함수일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왜냐면 계산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sin 0.5를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기 없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루기 복잡한 함수를 쉬운 함수로 바꾸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y는 fx를 굉장히 쉬운 함수인 1차 함수로 제가 근사를 할 거예요. 1차 함수라고 하면 직선이죠. 직선이 1차 함수죠. 그래서 y는 fx 1차 함수로 근사할 건데 그냥 막 근사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얘랑 비슷하다. 비슷하잖아요. 라고 이제 대답하면 제가 이제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여러분 아무도 저랑 공감을 안 해주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비슷하게 근사를 하게 되냐면 x는 a라는 점을 잡고 그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을 합니다. 접선을 생각을 하면 이 x는 a라는 점 근처에서는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벗어나면 비슷하지 않죠. 얘랑은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처에선 비슷하다 이거죠. x가 a랑 가까우면 x는 a에서의 접선과 곡선은 비슷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슷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서 연습 문제를 풀 기회가 있을 텐데 네, 여튼 이게 왜 이렇게 근사하는 게 좋은 근사인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어, 비슷하다 이 정도로 주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접선을 생각을 하면 미분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f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게요. f가 x에서 a에서 미분 가능하다. fx로 할까요? 약간 필기를 하는데 오타가 나네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lx라는 1차 함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1차 함수냐면 접선, 그죠? x는 a에서의 접선 이렇게 생겼잖아요. y는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 이렇게 접선을 만들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linearization, 선형화라고 부를 겁니다. 자, 왜 선형화인 것이냐? 직선이니까요. 그죠? 직선이라는 걸 직선이면 이제 선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형 함수다. 이렇게도 불러요. 1차 함수랑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형이랑 1차랑 이제 거의 수학에서는 동일시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x는 a에서의 선형화 1차 함수로 근사를 하는 거를 선으로 만들었다, 직선으로 만들었다 해서 선형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컬러풀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근사를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x를 lx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사를 하는 것 자체를
표준 근사라고 부를 겁니다. 표준 선형 근사 이렇게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F의 A에서의 그죠? 스탠더드라는 말은 이거 말고도 딴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닌가? 표준이니까 표준이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치 해석학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다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근사는 이거고 이렇게 선형 근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이것만 다룰 겁니다. 자, x는 a라는 걸 네, 선형 근사의 중심으로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called the center, center라고 부를 거예요. 중심.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정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형 근사라는 것은 네, 그 점에서의 접선으로 근사를 하는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자,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죠. 예제 1번. fx는 루트 1 플러스 x를 x는 0에서 선형화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죠? 접선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f 프라임 x 기울기를 찾아야겠죠? 미분을 해보시면 2 루트 1 플러스 x는 1이니까 x는 0에서의 기울기는 2분의 1. 자, x는 0에서의 y 값은 얼마죠? 1이죠. 0,1을 지나고 있으니까 2분의 1 x 플러스 1 이게 바로 네, 선형화한 거죠. 이 함수가 이제 선형화입니다. 리니어라이제이션이 되겠고요. 자, 2번. fx는 루트 1 플러스 x를 x는 3에서 선형화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똑같죠? f 프라임 x가 이렇게 똑같이 주어질 텐데 이제 3을 대입을 하면 기울기가 4분의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lx는 4분의 1. 지나는 점은 3,2잖아요. 그래서 x-3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5가 선형화가 되겠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루트 1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요. x는 0에서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으로 근사를 하겠다. 그죠? 이 얘기고요. 이게 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네, 제가 네, 똑바로 그리기가 좀 힘들죠. 그 다음에 x는 3에서는 이 직선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5로 근사하겠다. 네, x좌편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근사하겠다. 그래서 1근처에서는 이 빨강색 직선이 곡선이랑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3에서는 지금 그리는 파랑색 직선, 그죠? 파랑색 직선이 곡선과 비슷하다 이 얘기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예제 풀었으니까 유제도 해보죠. 자, fx는 코사인 x를 유제 1번. x는 2분의 파이에서 선형화하여라. 자,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사인 x죠? 그러면은 기울기는 f 프라임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지난 점은 2분의 파이 콤마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0 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선형화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코사인 x를 선형화할 수 있다. x는 0에서. 괜찮죠?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 근처에서는 코사인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파이랑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자, 2번. fx는 1 플러스 x의 k승. 자, 지나는 x는 0에서 선형화하여라. 지나는 점은 0,1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찾아볼까요? f'x는 k1 플러스 x의 k 마이너스 1승이니까 기울기는 k가 되겠죠. 0 대입하면 그죠? 그래서 네, 선형화는 기울기 k 지나는 점 0,1 그래서 kx 플러스 1이 되겠죠. 1 플러스 kx라고 써볼까요? 자, 여기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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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자, fx 1 플러스 x의 k승을 1 플러스 kx로 근사를 하는 건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1 플러스 x의 n승을 전개를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항 정리 배우셨죠?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 이항 정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꼭 배워야 되나 싶긴 하지만 여튼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네, 모르시는 분은 한번 꼭
다시 공부를 해보시고 돌아오세요. 자, 1 플러스 x의 n승을 여러분이 전개를 해보시면 1 플러스 nx 플러스 2분의 n 마이너스 1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플러스 x의 n승을 1 플러스 nx로 지금 근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2차들은 다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x가 0과 비슷하면 x는 이제 0하고 비슷한데 약간 의미 있는 0과 비슷한. 그래서 약간 오차를 남겨두긴 하는 거죠. 그냥 1로 근사를 해버리면 아예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왜 근사하고 앉아있겠어? 1이라고 쓸 거면, 그죠? 그래서 x의 값에 따라 좀 변하긴 해야 되니까. x가 0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0.1, 0.1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있다면 x제곱은 너무 0과 비슷해가지고 날려버리겠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근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1 플러스 이거를 이제 1차 항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2차 항까지 남겨놓으면 뭐가 될까요? 2차 근사가 되겠죠. quadratic approximation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어로는. 만약에 3차까지 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3차 근사가 되겠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함수를 어, 이미의 n차 다항식으로 근사를 해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구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테일러 급수가 되겠고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엄밀하게 다룰 거니까 지금은 조금 어, 흥분되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근사는 진짜 많이 사용하는 근사니까 그냥 외워두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 비슷한 x가 0 근처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게 여러분이 조금 암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되게 이제 유명하고 많이 쓰니까 좀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근사가 몇 가지 있어요. 네, 좀 적어 드릴게요. 자, sin x는 x랑 비슷합니다. x가 0일 때. 1차 근사를 한 거죠. 1차 근사를 한 거고, 어, 증명은 제가 꼭 할 필요 없겠죠? 그냥 미분해가지고 1차 근사를 여러분 하면 되는데, 예,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자, sin x, x랑 비슷하다. 탄젠트 x는 어떨까요? x랑 비슷합니다. 이거죠. 코사인 x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코사인 x는 뭐랑 비슷할까요? 여러분 이걸 1차 근사를 해보시면 1밖에 안 나와요. 그럼 코사인 x를 1이라고 놓을 것이냐? 그건 좀 아니죠. x가 변함에 따라 코사인 x는 달라지는데 그냥 그걸 1로 그냥 처리하겠다. 이거는 좀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 2차 근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 x 제곱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나왔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러분이 이런 거 해보셨죠?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셨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2분의 1 x제곱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을 코사인 x로 근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나중에 이제 테일러 근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네, 거기서 좀 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십시오. 탄젠트 x가 x랑 비슷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x가 0으로 갈 때 x는 탄젠트 x가 1이니까 x가 0 근처에서는 탄젠트 x랑 x랑 비슷하다. 탄젠트 x 나누기 x가 1이랑 비슷한 거니까 탄젠트 x가 x랑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위에 있는 근사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근산하시면 되고 다 0 근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2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x로 근산하시면 되고요. 로그 x는 좀 힘들죠. x가 0 근처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로그 x를 근사하지 않고 로그 1 플러스 x를 근사할게요. 자, 이거는 x랑 비슷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문제들을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걸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급수나 이런 데 가셔서 좀 복잡한 수렴 발산 판정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라 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fx는 x 플러스 x분의 1을 x일에서 선형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1 마이너스 먼저 지나는 점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지나는 점은 1,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면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f 프라임 1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를 내가 선형 근사를 시켰더니 기울기가 0이고 지나는 점 1,2니까 2라는 어떤 상수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 플러스 x분의 1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너무 이상한가요? 자, y는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x는 1에서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요. 그러면은 1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되죠. 그래서 지나는 예, 1에서의 접선은 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그래서 2로 근사를 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값은 분명히 변하는데 얘는 똑같으니까 좀 좋은 근사는 아닌 것 같지만 여튼 우리가 1차 근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하고 유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목이 선형화 미분이잖아요. 이제 선형화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미분이 뭔지 알아봅시다. 미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신 거는 흔히 미분 자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을 거예요. 용어를 잘 들여다보시면 전부 미분법, 도함수, 미분계수 이런 식으로 뭐가 달라붙어 있지 진짜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미분이라는 개념이 막 엄청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대충 정의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fx라는 거를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보죠. 자, 여러분이 이제 dy dx는 f 프라임 x라고 여러분 썼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죠. 그냥 표기법의 차이예요. dy dx라 써도 되고 f 프라임 x라 써도 되는 거죠. 똑같은 도함수를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식 표기법, 얘가 뉴턴식 표기법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분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넘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실제 분수는 아니지만 그냥 표기법인 것뿐이지만 이렇게 넘기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해보겠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죠. 진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일단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자, dx라는 친구가 있을 거고 지금 이 식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얘랑 얘랑 그다음에 얘랑 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중간 거는 여러분 f'x는 알고 있는 거니까 dy랑 dx만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디퍼런셜 dx라는 건 독립 변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 값이나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dx를 3이라 줘도 되고요. 4라 줘도 되고요. 5라 줘도 되고요. 파이라 줘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줘도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자, dy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dx 값에 달라지는 종속 변수가 될 텐데 dx가 3이면 이 식에 의해서 3f'x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f'(x) dx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 이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돼요. 정의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자, 이거는 어디 식에 굉장히 의존하죠. yfx라는 식에 굉장히 의존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역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얘를 내가 x는 fy로 바꿔버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dgy로 바꿨다 할까? dx는 g 프라임 y dy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dy는 독립 변수고 얘가 정속 변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맘대로 변할 수 있는 수고 여기선 맘대로 변할 수 없는 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정의가 왔다 갔다 하죠. 독립 변수가 막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분이라는 게 좀 정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에 의존하는 정의잖아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다. 여기서 깊은 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에 의존하지 않게 정의를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다변수 해석학 가시면 미분 형식이라고 해서 이 dx, dy를 숫자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로 읽어요. 네, 코벡터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벡터를 넣어서 어떤 함수값이 나오게 하는 네, 그런 함수값? 어떤 실수가 나오게 하는 그죠? 네, 그런 어떤 함수로 읽을 건데 네,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약간의 미심쩍음이 있긴 하지만 네, 이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지금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굳이 이 미적분학에서 이 이상한 표기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 전에 dy를 먼저 df로 쓰기도 한다는 걸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표기예요. 그냥 표기만 이렇게 df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df, dfx 이렇게 써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y는 탄젠트 x라고 할 때 dy라고 써도 되고요. d 탄젠트 x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만약에 얘를 fx라 썼다면 df라 써도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똑같은 말이다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이 미분을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냐? 자, 만약에 이제 dx는 내가 독립변수니까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델타 x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어떤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이렇게 x 값이 변하죠. x 값이 이렇게 변하면 함수 값인 y 값도 변하게 돼요. fa에서 fa 플러스 델타 x로 이렇게 함수값이 변하죠. 지금 이 값의 차이가 델타 y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증분이라고 해서 막 공부했잖아. 자, dx는 내가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으니까 델타 x라 잡아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함수값의 차이인 델타 y는 뭐가 되냐면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선형 근사이에서 linear approximation at x는 a 이거에 의해서 얘는 뭐랑 비슷해지냐면 x는 a 근처에서 f 프라임 a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랑 비슷하다고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거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fx를 x는 a에서 어떻게 근사했냐면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로 근사했으니까 이제 fa를 왼쪽으로 넘긴 것 뿐이잖아요. 그죠? x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가 들어간 거고. 네. 그죠?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AF 프라임 A, 델타 X, F 프라임 A의 델타 X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델타 X를 지금 DX로 놓은 상황이니까 이게 F 프라임 A DX랑 똑같아지고 이게 DY가 되죠. 정의에 의해서. 땅땅땅. 여기 이 정의에 의해서 DY랑 똑같아집니다. 자, 그럼 우리 결론은 뭐예요? 그죠? 1차 근사를 이용하면 델타 Y랑 DY가 비슷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괜찮죠? 네,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입니다. 네, 굳이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고요. 네, 이거를 우리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모든 이유예요. 이게 끝이고 이 정도의 결론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론 이거죠. 함수값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계산해도 괜찮겠지만 진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접선을 이용해서 1차 함수로 근사시킨 다음에 그 1차 함수에서의 차이값 이 값이죠? 이 값으로 계산해도 된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 빨강색으로 칠한 이 값을 핑크색 좀 잘 안 되나요? 파랑색으로 파랑색도 이상한데 초록색 초록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으로 근사할 수 있다. 빨강색이 델타 y, 초록색이 dy가 되고 델타 y랑 dy는 x는 a 근처에서 비슷하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튼 네, 이게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2번.
자, y는 x의 5승 플러스 37x라고 할 때 dy를 구하여라. 자, dy는요. 자, 미분해보시면 5x의 4승 플러스 37 dx 이렇게 되겠죠. 어, 리컬 해봅시다. 자, y는 fx라 하면 dy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f 프라임 x d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대로 미분을 해준 것뿐이에요. 별거 없죠. 자, 이때 뭐라고 했어요? x는 1이고 dx는 0.2면 dy는 얼마인가? 라고 얘기했어. x는 1이고 자, dx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0.2. 그러면 dy는 얼마인가? 그냥 계산 문제죠. x 대신 1 넣으면 42. dx가 0.2니까 8.4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끝. 자, d 탄젠트 ex를 구하여라. 이제 미분해 주시면 2 시컨트 제곱 EX DX 괜찮죠? 자, 또 D X 플러스 1분의 X를 구하여라. 이거는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래서 미분해 보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DX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다 풀어드렸고요. 유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dy를 구하여라. 2y의 2분의 3승 플러스 xy 마이너스 x는 0. 자, 어, 여러분 이거 그냥 음함수 인법 쓰면 되죠. 음함수 인법 이용하면 dy dx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dy는 f 프라임 x dx라 그랬는데 f 프라임 x랑 dy dx랑 똑같은 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dy dx를 여러분이 구하시면 거기다 dx 옆에 붙여준 게 dy가 되겠네요. 곱해준 게 붙여줬다, 곱해줬다 똑같은 말이죠. 자, 음함수 인법을 이용을 해봅시다. 자, y에 관해서 바로 미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x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바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y에 관해서 미분하고 그 y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 x 앞에 거 미분하시면 y 뒤에 거를 x에 관해서 미분하려고 봤더니 y에 관해서 그러니까 x에 관한 함수가 아니니까 y에 관해서 미분해주고 그 y를 x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dy dx 끌어내 보시면 앞에 있는 거는 3 루트 y 플러스 x 그죠? 자, 그 다음 뒤에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dy dx는 3 루트 y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럼 dy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루트 y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y dy dx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고 엄밀한 풀이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건 그냥 기법이에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y에 관해서 미분할 때 그냥 y에 관해서 미분했다고 써주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결론 얻게 되는데 자 2y의 2분의 3승이잖아요. 그럼 y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3y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y에 관해서 미분했다고 dy라고 써주는 겁니다. 괜찮죠? 자 xy를 미분을 해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y가 되는데 x에 관해서 미분했다고 dx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뒤에 거를 미분해 주시면 x가 되죠. 근데 그걸 y에 관해서 y를 미분한 거니까 그죠? y에 관해서 미분했다고 dy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쁜 거 없죠? 자, 마찬가지. x를 미분하면 1이죠. 근데 x에 관해서 미분했다고 dx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럼 y에 관해서 끌어내 보시면 3y의 2분의 1승 플러스 x 플러스 y dx 마이너스 dx는 0 이렇게 되니까 y 마이너스 1 dx라고 쓸까요? 그래서 dy는 3y의 2분의 1승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y dx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똑같아요. 네, 난이도는 똑같고 어떻게 하든 간에 큰 문제가 없죠. 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방법이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뭔가 이런 표기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대수기하를 공부를 하신다면 어, 이렇게 하는 게 정의가 됩니다. 되게 신기하죠? 디퍼런셜이라는 걸 정의하는 이게 좀 대수기하적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에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돼요. 위쪽이 이상한 방법이고 좀 수학이 신기한 게 있는데 여튼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y는 3 코시컨트 1 2루트 x. 자, 이거를 미분을 해보죠. 자, 미분해 보면 코시컨트 미분하실 수 있으시죠? 코시컨트 미분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죠. 마이너스 3 코시컨트 1 2루트 x 코탄젠트 1 2루트 x. 자, 안에 있는 거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루트 x, 이 2는 이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도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dy는 3 코시컨트 1 2루트 x 코탄젠트 1 2루트 x 루트 x분의 1 dx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거 없네요. 자, 좋습니다. 유제 2번까지 해봤어요. 자, 이제 유제 3번부터 시작해서 다 활용 문제예요. 네, 활용 문제 한번 해볼게요. 활용 문제 하기 전에 우리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변화에 대한 얘기. 변화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변화. 그냥 영어로 쓸게요. absolute change라고 하는 절대량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 변화, relative chang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는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로 변할 때 그랬을 때 y 값이 얼만큼 달라지는지 즉 fa랑 f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absolute change는 뭐냐? 진짜로 y 값의 차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y 값의 차이. 그래서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걸 보는 게 절대 변화고 상대 변화는 뭐냐면 자, 내가 100에서 200으로 변한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100만에서 100만 맞죠? 100만에서 100만 100으로 변한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0에서 200 변한 건 뭔가 2배 변한 것 같으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큰 변화 같아 보이고 100만에서 100만 100으로 변한 거는 어,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변화량은 100으로 똑같지만 원래 있던 숫자가 크니까 1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100이라는 변화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어, 상대 변화는 뭐냐면 원래 있던 값이 크면은 그 변화를 좀 작게 보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를 fa라는 이 값으로 나눠준 거 이게 이제 상대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값이 크면은 변화를 작게 측정을 하겠다는 거죠. 원래 있던 값이 작으면 변화를 크게 측정하겠다. 이 얘기가 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절대 변화와 상대 변화의 개념이야. 자, 이걸 델타 y라고 쓸 수도 있고요. 얘를 fa분의 델타 y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 실제로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7의 제곱을 계산하는 건 되게 쉬운데 7.0100013의 제곱 이걸 계산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죠? 왜요? 13이라는 숫자를 곱하는 게 지금 쉽나? 쉬울 수도 있죠. 근데 여기가 134의 제곱으로 변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런 거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1차 함수에서는 134를 제곱하기 어려우니까 7.000134의 제곱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1차 함수에서는 계산이 좀 더 쉽단 말이죠. 그래서 1차 함수로 근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y를 dy로 근사를 하는 거, 그다음에 fa를 분의 델타 y를 fa분의 dy로 근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절대 변화, 상대 변화. 근데 그 변화들을 미분을 이용하면 근사를 해서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중간에 제가 이제 proof of chain rule, 연쇄법칙의 증명이 우리 교재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문제들 다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원의 반지름이 10m에서 10.1m로 변해요. 이랬을 때 넓이의 변화량, 넓이, S라고 할까요? 넓이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자, S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여러분이 물론 파이 곱하기 10.1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10의 제곱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하실 수도 있죠. 얼마 할까요? 이거 계산해주면 10.201이죠. 그래서 실제 계산해주면 아니지. 102.1이죠. 102.01 이게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2.01파이다라는 걸 물론 계산을 해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선형근사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 y죠. 근데 이걸 dy로 계산해 보겠다 이거예요. dy는 뭔데요? f 프라임 이걸 내가 fr이라고 놓으면 f 프라임 r dr이 되겠죠? y라고 쓰면 좀 이상하다. 지금 우리가 넓이를 s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델타 s를 구하면 실제 계산은 이게 되겠고 ds를 계산을 해보면 f 프라임 r dr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2파이 r dr이고 R이 지금 10m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10m에서 우리가 근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0파이가 될 거고 dr 변화량은 얼마예요? 0.1m니까 0.1을 곱해주시면 2파이가 나오죠. 괜찮죠? 단위는 이제 뭐 제곱미터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론. 2.01파이가 참값이긴 하지만 2파이로 근사를 해도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이 나왔죠. 막 얼토당토 아닌 값이 아니잖아요. 2파이라는 것도 충분히 잘 근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S를 DS로 선형근사해서 올바르게 구해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변화량은 2파이다. 선형근사해서 구하면 2파이가 될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유제 3-1번 볼까요? 여러분 유제는 꼭 여러분 풀어보세요. 예제도 사실 여러분이 일시정지하고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긴 한데 힘드시면 유제는 꼭 자기 힘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제가 비슷한 문제들 다 드리고 있어요. 자, 원기둥의 반지름이 R0에서 R0 플러스 DR로 변하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R0에서 R0 플러스 DR로 변하고 변화량이 DR이네요. 자, 그리고 높이는 H0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부피는 파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 파이 r 제곱 h 그죠?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자, 파이 r 제곱 h라고 했을 때 부피의 변화량 델타 v를 선형근사에서 구하시오 이게 되겠어요. 자, h는 상수니까 얘는 r에만 의존한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레팔이라 놓으면 f 프라임 r dr을 구하여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R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2파이 RH가 될 거고, 자, DR은 그대로 냅둬야겠죠. 원래 R과 원래 H는 R0, H0였으니까 꼭 대입하셔야 돼요. 2파이 R0, H0, DR. 이게 네, 우리 델타 V를 근사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이라는 건 지금 여기 없어요. H라는 것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답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R 여기 있잖아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DR이 있는 거지 R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제 3-2번 볼게요. 사람의 혈액에서 약 A가 있는데 농도가 막 변하나 봐요. 시각에 따라 변하나 봐요. CT는 먹은 지 T 시간 후에 1 플러스 T의 3승분의 4T 플러스 0.06T가 된대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0이었죠. 안 먹었으니까. 그냥 딱 먹은 순간이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 T가 커지면 살짝 커지다가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어 0.06T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교재에서 왔네요. 네,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니까 계속 증가를 하는 모델인가 봐요. 그냥 교재 나온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하는 게 목표냐면 C의 변화량, 농도의 변화량, 그죠? 네, 그걸 계산하는 게 목표야. 시각이 어 20분에서 30분 동안 변화한 건데 지금 T의 단위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20분은 3분의 1 시간이죠. 30분은 2분의 1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변할 때 델타 C를 계산하여라. 이거죠.
선형근사에서 구하는 거니까 DC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C'T DT를 계산해 주면 된다. 이게 되겠네요. 자, C'T를 계산을 해봅시다. 어, 아래다가 해볼까? 자,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한데 해보죠. 자, 1 플러스 t의 세제곱의 제곱분의, 그죠? 앞에 거 미분하면 4, 분자 미분하면 4, 그 다음에 뒤에 거 분모 미분하시면 3t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0.06 이게 될 겁니다. 자, 좋아요. 근데 이제 dt는 얼마야? 2분의 1, 3분의 1 빼면 6분의 1이죠. t는 변화하기 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변화한 후로 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긴 한데요. 변하기 전으로 지금까지 변하기 전으로 다 했었죠. 변화하기 전으로 네 t를 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선형 근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막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실제로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생겼으면 2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이 델타 c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근사라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근사라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근사 사실 둘 중에 누가 더 타당하냐라는 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다 지금까지 다 변하기 전으로 했으니까 변화하기 전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C 프라임 2분의 1 이걸 계산을 해보죠. C 프라임 2분의 1을 3분의 1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힘드네요. 그죠? 상당히 계산하기 힘든데 예,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요. 자, 27분의 1의 제곱이죠. 4 곱하기 1 플러스 27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C 프라임 3분의 1이 되고 이거를 6분의 1을 곱해주시면 DC가 나오겠죠. 이거 이제 여러분 계산기가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음, 네. 제가 굳이 이걸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계산기가 할 거고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계산기가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제 3-3번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m0인 물체가 있어요. 이게 질량이 뭔지 아시나요?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무게는 아닌데요. 여튼 무게랑 비슷한 개념이죠.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 믿고, 자, 질량이 m0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할 때 질량이 변한대요. 질량이 변한다니 믿기지 않을 수 있죠. 무게가 운동을 하면 변한다는 거잖아요. 어, 그게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혹시 물리를 공부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튼 m0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하게 되면 그러면은 질량이 m0에서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m0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v가 변함에 따라 질량이 변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 변수는 v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종속 변수는 m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c는 빛의 속력이에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선형 근사를 하도록 할 거예요. 루트 안에 막 이렇게 들어있는 게 귀찮으니까 선형 근사를 할 건데 그냥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x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 함수를 그냥 선형 근사를 해버리면 0이 그냥 1이 나올 거예요. x 0 근처에서 해야겠죠. 어, 왜냐하면이라는 건 없긴 한데 0 근처에서 합시다. 선형 근사를 할 때 0 근처에서. 그러니까 물체의 속력이 막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속력이 굉장히 작은 상태, 정지한 상태를 기준으로 근사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x가 0 근처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미분하셔서 선형 근사를 해보시면 1이 나와요. 이거는 별로 좋은 근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변함에 따라 앞에 거는 변하는데 뒤에 건 변하지 않으니까 별로 좋은 근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냥 선형 근사하는 게 아니라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을 선형 근사를 하고 거기에 x 제곱을 때려 놓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근데 앞에서 제가 1 플러스 x의 k승을
1 플러스 kx로 근사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얘는 뭐 어떻게 근사되는 거예요? 1 플러스 2분의 1 x로 근사되는 거죠. 괜찮죠? 이거 아셔야 된다 했어요. 응. 아니면 진짜 미분하셔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자리에 x 자리에 c제곱분의 v제곱이 지금 들어간 거니까 루트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분의 1이 1 플러스 2분의 1의 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다 m0 이렇게 곱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라는 함수는 이걸로 근사할 수 있다. 선형화를 했죠? 좋아요. 자, 그럼 델타 m이라는 거는 m에서 m0 뺀 거잖아. 이거를 어, 뭐로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2분의 1 m0 c 제곱분의 v 제곱으로 근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곱해주시면 c 제곱을 곱해주시면 조금 흥미로운 결과 나오는데요. 어, 지금 초기 상태가 v는 0인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걸 약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게 여러분이 E는 MC 제곱이라고 해서 질량 결손 또는 뭐 질량을 얻은 여튼 질량 결손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한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변 우변을 모두 에너지로 해석할 수 있고 둘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유제 3-3번의 결론입니다. 네, 물어보는 거는 이 두 가지였죠. 왜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을 1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으로 근사할 수 있느냐? 이거 이 방식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 또 m 델타 m은 m 마이너스 m 제로는 얘로 근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답이 되겠죠.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선형화 근사 활용 문제였는데요. 약간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좀 활용하는 측면이 강했죠. 여러분 연습하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푼 문제들 좀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인룰, 연쇄법칙의 측면, 연쇄법칙이라면 못 알아들렸나? 합성함수 융법, 그죠? 그걸 고등학교 때 좀 엄밀하게 증명을 안 한 게 있는데요. 네, 그거를 엄밀하게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선형근사 적인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면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음 시간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7강에서 뵙도록 합시다. 네.